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 영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등급컷이 현재 1등급이 한 44점, 3점 이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3월 시험의 특성상 아직 개념학습이 끝나지 않았거나 문제풀이에 조금 낯선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N수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컷이 좀 낮게 형성됐다 생각이 되고요. 계산 문제는 3개가 출제됐지만 유분호 문제라던가 계층 이동 문제라던가 남녀 임금 격차 문제 모두 크게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평이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면서 천천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1번 문제의 스타일이죠. 자연과 사문을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자, 일반적인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면, 자, 기역은 노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고요. 니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가 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이 아닌 자연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역시 기후변화 지속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자연. 자, 리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자연과 사문을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함축적이어서 틀렸고요.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아니죠. 필연성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필연성. 1번은 가치 함축성. 3번 니은과 달리 리을은 특수성에 나타나죠. 두 가지 현상 모두 보편성이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에는 특수성도 함께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의 정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디귿에 비해 기역은 법칙 발견이 용이하진 않죠. 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개연성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이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5번 리을과 달리 디귿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같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제 기출에 조금 낯선 친구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문제 위 이렇게 적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연 사문을 구분한 다음에 위에 갔다 선지 갔다 위에 섰다 선지 갔다 이거보다는 이거를 보고 밑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1번 문제 평소처럼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연구인데요. 자, 가와 나라 보도록 할게요. 도박 게임에 중독된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심층적인 대화. 언어적인 소통인데 대면 접촉과 대화를 통해 면접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를 증명하는 게 좀 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화를 통해 왜 하게 되는지 밑줄, 동기, 일상에서 도박이 갖는 의미, 그쵸? 질적 연구의 목표가 되겠죠. 행동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질적 연구의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나는요, 도박 게임 중독이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밑줄 한번 쳐볼까요? 도박 게임 중독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독립과 종속 사이의 법칙을 찾고 싶구나, 양적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를 위해서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밑줄 설문조사, 질문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묻고 있지는 않지만 인원을 보면은 10명과 1000명이죠. 비교가 딱 됩니다. 얘가 조금 더 얹었구나? 경제적이구나. 그에 비해 얘는 좀 넣었구나? 심층적인 자료를 해석할 수 있겠구나.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장단점 역시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변인 간의 인과관계 양적 연구 나가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2번. 직관적 통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 가끔 나오는 질적 연구의 표현이 되겠죠? 가가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밑줄, 경험적 자료. 면접을 하는 것도, 질문지를 돌리는 것도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질문지, 면접, 실험, 참여 관찰 모두
연구자가 어떤 경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가와 나 모두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는 밑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에서는요, 면접을 통해 얘가 어떤 생각과 의미와 동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죠. 주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는 그럼 어떨까요? 양적 연구는 이런 거죠. 여기 있는 문제를 예시로 들면은 게임 왜 하세요? 도박 왜 하세요? 1번 재미있어서. 2번 돈 벌려고. 자, 근데 봐봐요. 3번, 4번 기타 쭉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죠. 질문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객관성을 통해 법칙 발견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연구자가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연구 대상자죠. 연구 대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두 가지의 역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가와 나 모두 밑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나눠보면 첫 번째 질문지법은요, 문맹자한테 실시할 수 없나요? 문맹자 실시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 해야 될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 말 못이라고 쓸까요? 네, 말 못하는 사람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면접법은 이와 다르게 문맹자는 실시할 수 있지만 말을 못하는 분한테는 실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 3번은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선지를 봤더니 B에 비해 A는요, 권한과 책임에 따른 밑줄 위계 서열 위아래가 확실하다. 그럼 나왔네요. A는 뭐예요? 그쵸, A는 관료제. 피라미드와 같은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보도록 할게요. A와 달리 B는 밑줄 공식적 규모에 따른 통제. 여러분 어쨌든 얘네 다 조직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치? 특히 어디? 공식 조직에서 적용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관료제와 위계 질서보다는 그때그때 뭉쳤다 흩어졌다 자유성을 중시하는 탈관료제 모두 공식 조직 안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는 둘 다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 틀렸고. 니은 B에 비해 A는 그쵸?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 얘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해요? 연공서열주의다. 니은은 맞네요. 자,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될 것 같은데 디귿. 자,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 정도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볼게요. A와 B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들어갈 수 있죠. 왜? 관료제가 더 표준화 정도가 높으니까. 정답은 4번. 조직 운영의 효율성 추구는 자, 둘 다 추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알고 가면 좋겠네요. 첫 번째,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통제는 어떻게 한다? 공식적으로 한다.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무엇을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우리 조직의 효율성이 이게 더 높을 것 같은 게 뭐인지에 따라 관료제와 탈관료제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원 기출에서는 이거보다 지문의 길이가 조금 더 긴 경우도 있긴 하죠. 그쵸?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거. 자, 갑의 연구 역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갑은요, 기억.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묶어볼게요. 타인부터 함께 있는 사람의 수. 근데 보면은 몇 명이랑 같이 있는지에 따라 남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함께 있는 사람의 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가 되고요. 이에 따라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니까? 그렇죠. 종속 변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를 위해 독립과 종속의 관계를 파악하는 뭔가 양적 연구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이를 위해 갑은요, 대학생활 경험 공유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적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명목으로 자, 끊어봅시다. 뭔가 연구의 목적을 좀 숨기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 경험 프로그램이 얼마나 학교생활에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명목으로
120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후에 무작위로 3개의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집단이니까 실험법인가요? 아닐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A 집단은 2명으로 이루어진 모둠 10개. 자, 2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B집단은 4명이 같이 있는 집단으로 10개. C집단은 6명 10개. 그럼 이렇게 되겠네. A보다 B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있고요. B보다 C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모둠별로 다른 방에서 대학생활 경험을 얘기를 했고요. 그중 밖에서 밑줄 도움을 청하는 B명 이거죠. 명목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연구자가 파악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몇 명이랑 같이 있는지에 따라 남을 더 잘 돕는지 돕지 않는지 이거를 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A집단 80%, B집단 50%, C집단 20%. 그럼 결론 나왔네요. 얘들아, A, B, C 중에 C가 사람은 제일 많았지만 오히려 남을 돕는 빈도는 제일 적었다. 얘는 가운데 정도 되고 A가 가장 높았다. 그럼 결론 나왔네요. 사람 수와 함께 있는 사람 수와 도움을 준 가능성은 무슨 비례죠? 그쵸? 반비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갑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그쵸? 사람 수에 따라 몇 명을 도울지에 대한 가능성, 원인과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일괄론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기억은 종속변인입니다. 김입학 세네요. 정답은 1번. 디귿. 자, 대학생 120명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의 관계가 아니라 뭐죠? 부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 얘기 나오지만 실험법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수행평가에서 학생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인데 명목론과 실제론을 비교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A, B의 주장을 2개씩 쓰라고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사회는 개인 외부에 실제한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실제론이죠. 그쵸? 2번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명목론이 되겠죠. 근데 A에 대해서 실제와 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A가 실제라면은 1번만 맞고요. 만약에 A가 명목이라면 2번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몇 점 들어간다? 1점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B에 대한 설명 볼게요. 개인은 사회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다. 개인의 능동성을 말하는 명목론이 되겠네요. 근데 B가 지금 우리 뭔지 모르죠. 그쵸? 니은도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자, A가 실제론이든 명목론이든 기억은 무조건 몇 점이다? 1점이다. 기억 틀렸으니까 1번, 2번 빼고요. 니은. 명목론이라면요. 자, 첫 번째 명목론이기 때문에 니은은 2점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가가 정답이라면 2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김입학 세네요. 정답은 5번. 자, 디귿. 니은이 빵점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명목론인데 B가 실제론인 경우가 되겠죠. 자, 가에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이다가 들어갈 수 없는 말이 맞겠네요. 디귿 맞고요. 리을. 가가 사회의 속성은 환원될 수 있다. 명목론 얘기를 하고요. 니은이 2점이라면 실제론이 되겠죠. 그쵸? 자,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실제니까 여기가 명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제가 아니라 명이죠. 그쵸? 정답은 5번. 4번, 5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뭔가 묻는 거는 나름대로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묻는 게 정해져 있는데 김이 팍 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항상 출제되고요. 어렵지 않게 비문학 정도로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봤더니 갑국에서 국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가지고 박해를 받았구나. 을구로 갔더니 을국에 대한 인종 갖고 차별을 받는구나. 옮겼는데 계속 차별받으면서 이유는 조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B. 병국에서는요 B가 다수민족이었지만 집단 차이.
소수민족과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다가 전국 갔더니 그럼 뭐예요? 차별이 이유가 굉장히 변하면서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선천 아니죠. 왜? 종교가 선천이에요? 아니죠. 그쵸? 피부색만 해당하겠죠. 그쵸? 갑국에서 받은 거는 종교기 때문에 선천이 아닙니다. 을국에서 후천 아니죠? 두 개 지금 완전 거꾸로 됐어요. 1번, 2번은 거꾸로 됐습니다. 3번 수적 열세 아니에요. 우세잖아요. 다수잖아요. 전국에서 적극적 우대조치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정답은 5번. A, B 모두 규정이 기준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문화이의 태도 4대 상대 자문화 중심 이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사가 말합니다. 솔직히 볼 필요 없어요. 자, 갑부터 볼게요. 미개하고 잔인하다. 우리의 발전된 건 우리 게 좋고 남의 거가 미개하네. 얘는 뭐예요? 그쵸? 자문화 중심주의. 환경 속에서 어떤 형성된 거니까 존중해야 된다. 걔네 거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갑과 달리 을의 태도는 밑줄 평가가 아닌 뭐다?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는 우리 거를 기준으로 남의 걸 깎아내리거나 남의 걸 기준으로 우리 거를 깎아내리거나 평가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해하자.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을에 비해 갑은요 마찰의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왜? 우리 게 최고라고 우기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 을 모두 아니죠. 을의 태도가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7번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기, 갈, 상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자,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옳은 응답한 학생. 그럼 첫 번째 볼게요.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거는 구조가 우선하는 거죠. 기능 옳은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뭐예요? 기능론이죠. 기존 질서나 권력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얘도 뭐예요? 기능론이죠.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지고 본다. 얘 뭐예요? 상상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이 첫 번째 동그라미 있다는 거 뭐냐? 갑은 기능 아니면 갈등이라는 거야 지금. 자,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니까 뭐예요? 갑은 기능론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일관적이네. 기능론에 동그라미 있고 상상의 X네. 정답 몇 번? 1번. 뒤에 거는 적용해보시면 될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기능 아니면 갈등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와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여도 여기서 X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론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뭐야?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8번도 쉽게 출제가 되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갑북에서 A집단은 아동에 대한 밑줄 복지 지원을 강화, 밑줄 관련법을 고치려는 운동이 나왔고요. 을국의 B집단은요 신분제 폐지를 위해서 이거에 아니네요. 위에서가 아니라 저항하면서 거꾸로 기존 거를 유지하려는. 그럼 뭐예요?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기존을 유지하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은 무언가를 바꾸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고요. 2번. 바꾸는 거예요? 아니라고. 유지라고. 기억과 달리 니은은 사회적 약자 아니죠. 기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 아니죠. 둘 다가 되겠습니다. 기억니 모두 일부 집단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죠. 둘 다 사회운동이 되겠죠. 정답은 1번.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어요. 퍼즐형 혹은 뭐 게임형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 수능 특강을 좀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출제가 됩니다. 수능 특강 예시 문항에도 나와 있고요. 수능 완성에 가도 이런 문항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가원이 이런 문제를 내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밑에 가나다 먼저 볼게요. 문화를 보는 태도인데 비교론적 관점은요
보편과 특수를 주목한다. 맞는 말이 되고. 축적성이랑 문화의 특성이네. 전체가 결합됐다. 이거 뭐예요?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틀렸고. 공유성, 그치? 우리가 모두 비슷하게 행동하니까 예측할 수 있다. 개념은 어렵지가 않은데 얘가 좀 길어. 야, 봐봐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형식을 조금 꼬고 있죠. 그쵸? 이런 문제는 3년간 평가원은 낸 적이 없어요. 물론 교육청은 가끔 내기는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문제가 솔직히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 형식을 꼬아서 지금 묻고 있죠. 그쵸? 이거를 틀렸다 해가지고 나 좀 많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6월이나 9월에 출제된다? 그때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출제가 될까? 수능까지 갈까?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게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이 회색, 검은색, 다른 명이 한 명이 검은색을 받고요. 문화 관련 진술이 적힌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 참거짓을 말해가지고 A 중 하나에 칩을 넣는다. 갑과 을이 번갈아서 이거 무슨 게임이야? 빙고 아니에요? 빙고? 그쵸?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하나의 방향으로 자기 집 3개를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겠네. 여기 까만색이 들어가면 누가 이길 것이고 여기 회색이 들어가면 누가 이길 것이고 뭐 여기 까만색 가면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쵸? 왜? 3개를 연속이니까 또 뭐가 가능하지 지금? 일단 이 정도가 보입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자, 게임 상황 봤더니 밑줄 한번 칠까요? 갑이 회색, 을이 검은색. 근데 보면 이게 지금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회색이야? 이게 지금 패드로 보면 좀 구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제 시험을 봐보니까 뭐가 빈 건지 뭐가 채워진 건지 회색이 좀 티가 안 나더라고. 이렇게 쓰고 가도록 합시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자, 갑 차례에서 가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 맞는 말이죠. 2의 칩을 넣으면은 자, 갑이 여기에다가 지 칩을 넣은 거야. 근데 갑 무슨 색이야? 회색이지. 자, 이번 차례에서 3개가 됐기 때문에 갑이 승리할 수 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이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억이 을이야. 검정색을 갖고 있는 을이 나에 대해서 거짓이라 했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C에 칩을 넣으면 자, 여기 까만색이 되겠네. 여기 까만색이 되겠네. 승리할 수 있나요? 여기가 까만색이 된다고. 응. 뭐 3개가 돼? 안 되지. 안 되지. 뭐 안 되지.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야. 정답 몇 번? 1번.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10번